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1435만원이고요. 마이너스 2만원입니다. 뭐 놀랍지도 않죠. 계속 손실 보기 때문에 2만원 손실 나오면 어이구 잘했다, 오늘 뭐 선방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어쨌거나 마이너스 2만원으로 잘 버텼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생각인데요. 그거 하기 전에, 제가 방송 녹화를 거의 한참 한 20분 떠들다가 너무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다시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끔씩 그러는데요. 이게 말하다 보면 되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이 나가지고, 옆길로 세면은, 지금도 옆길 세고 있잖아요. 말이 되게 길어지거든요. 하다 보면, 야, 이렇게 길면 아무도 안 볼 것 같다 싶어가지고, 녹화 중단하고 지우고 다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재탕하고 있습니다. 아까 뭔 얘기했냐면, 제가 5월달 두 번째 주부터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럽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도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되게 초조하게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제 스스로가 그렇게 느낍니다. 그게 아마도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5월달에 이게 지금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딱 판단해 놓고 그 다음에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계속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매수해 놓고 나면은 내려가는 것 같고, 그다음 딱 팔아보고 손절해보고 나면 다시 또 올라가는 것 같고, 이래서 오락가락 하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안정감이 없이 보는 사람도 피곤해 보일 것 같고 저도 피곤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어젯밤에 자면서 꿈속에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건 보는 사람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고, 그래서 코스톨라니 투자법을 알려주는 의미로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제가 매매하는 방법이 차트 매매가 아니고 그러고 무슨 테마주 막 따라잡기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제가 하는 방법은 코스톨라니 투자법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6월 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코스톨라니 선생님한테 미안하지 않도록 코스톨라니 투자법을 지키면서 매매하도록 그렇게 다시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 옛날에도 몇 번 했는데 이제는 진짜 마지막으로 투자 원칙을 확고하게 일트라도 이 기준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주식을 매매할 때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돈이고요. 이 돈이란 거는 여유로운 돈, 그러니까 투자하고 있는 이 돈이 다 날아가더라도 나한테 크게 영향이 없는, 그러니까 당장 다음 달에 등록금 내야 될 건 땡겨갖고 쓰고 이렇게 하면 등록금 몇 가 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빚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빚 아니고 순수하게 내 여유자금을 하는 돈에다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을 왜 좋은지를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고, 그 다음 그 생각이 맞으면 계속 인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단점, 이제 손절하는 거는 그 생각과 다르게 시장이 흘러갔을 때, 만약에 미국의 부채 협상 타결이 안 돼가지고 급락한다, 그럴 때는 이제 손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과 달라졌을 때는 손절하고,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인내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행운입니다. 상승할 줄 알고 쫙 매수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쫙 매수했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되게 과격해가지고 피 튀기는 전쟁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손절에 행운이 안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네 가지 중에 제가 가장 안 됐던 게 인내였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매수했는데 생각과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어떤 시장의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손절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부분까지 결과도 못 보고, 마지막 뭐가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리해버리고 뒤에 올라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꼭 지키는 매매를 하겠다, 이거 생각했고요. 그 다음 매매할 때 차트 쪽으로 한다기보다는 코스톨라니 달걀이라고 코스톨라니 쓰는 책에 보면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 코스톨라니 달걀 그림 그려놓고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고 그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쉽게 말하면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 잡아가지고 저점이 어딘지 모르니까요. 내려올 때 잡아서 대충 이런 얘기죠. 여기서 쭉 떨어지면 기다렸다가 대충 한 이쯤 오면 여기서 이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멈춰졌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멈춰진 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일단 쭉 내려가고 여기서 들어올리고 다시 내려가고 다시 들어올리고 하면 대충 이쯤부터 매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매수해갖고 이거 돌릴 때까지 계속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계속 매수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매수한 종목을 홀딩하는 겁니다. 기다리면 단타하는 사람들이 언젠가 들어와가지고 이걸 확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급등할 때 여기서 이익 실현하는 이게 이제 코스트라인 달걀 아랫부분입니다. 이런 원칙에 맞춰가지고 저점에 매수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봉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그 분봉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이 종목 그 종가에 매수했는데요. 그러니까 5분봉 3분봉이죠. 5분봉으로 바꿀게요. 5분봉인데 여기서 시작해갖고 눌렸죠. 밑으로 눌리고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이 그림상으로 보면 전체로 보면 그 분봉상으로 봤을 때 밑으로 쭉 눌렀다가 돌렸으니까요. 코스트라인 달걀로 봤을 때 아래쪽 부분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아침부터 사고 싶었는데 여기쯤에 발견해가지고 이걸 또 올라버려가지고 못 잡았어요. 못 잡았고 그러니까 계속 기다렸다가 마지막 종가에 누르면 잡으려고 계속 이제 기다렸는데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종가에 잡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봉에도 적용을 하고 일봉에도 적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코스트라인 딱 달걀 그림처럼 보이죠. 달걀 아랫면 파는 거는 이제 이 부분에서 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대충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그걸 20분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녹화했는 거 치우고 다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미정씨가 간밤에 약보합인데 나스닥은 약보합인데요. 나스닥이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좋다 보니까 뭐 빅테크 기업들 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내려옵니다. 나스닥은 잘. 근데 다우지수가 빠진 거는 홈디포인가 그거 그 쉽게 말하면 그 집에 뭐 이렇게 인테리어 뭐 가구 놓고 이런 쪽에 있으면 걔가 실적이 안 좋고 전망이 안 좋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른 쪽으로 경기가 침체될 것 아닌가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다우가 좀 밀렸는데요. 그건 핑계인 것 같고요. 그냥 왠지 불안하니까 좀 팔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 기술주들이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견조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결렬될 줄 알았는데 결렬되니까 큰 충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타결되는 게 이상하죠 지금. 왜냐하면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6월 1일까지가 한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6월 1일까지는 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죠? 돈 관리하는 그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6월 1일까지가 한계다 했으니까 6월 1일까지는 돈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6월 1일이 아직 안 됐는데 벌써 그냥 바이든 대통령하고 저쪽에 민주당 대표 해가지고 우리 뭐 잘해봅시다 하고 협상 타결 이렇게 안 하죠. 서로 그냥 뭐 바이든이 나쁘니 네가 나쁘니 하고 이제 막 상대 흠집 냅니다. 다음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제 상대방 헐뜯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타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건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내일인가부터 해갖고 해외 그 순방이 있다고 그럽니다. 해외로 나가게 되는데 그게 한 열흘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고 열흘 있어버리면 지금 16일 미국 시간도 16일이었으니까 열흘 있으면 26, 27일 돼버리죠. 그러면 갔다 오면 3일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걱정했는데 장 끝나고 나서 이제 뭔 얘기 나왔냐면은 그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 안 됐기 때문에 해외 순방 일정을 단축시켜가지고 일요일쯤 돌아오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분위기가 이거 뭐 협상 22일부터 일주일 아니죠 한 열흘 정도 남았죠. 그러니까 타결 되겠지 뭐 대충 이런 쪽으로 힘삼하고 있으니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이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타결이 안 된다면 바이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그쪽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적인 어떤 역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히 이거를 결렬시키지는 못할 거다. 단지 6월 초반에 가면 이게 6월 1일 딱 된다고 해서 부도나는 게 아니고요. 또 6월 1일 가면 또 뭔 일을 하냐면은 그 재무장관이 6월 1일이 한계다 켜놨는데 6월 1일 딱 되면 뭐라 그러냐면은 하루하루 또 연장시킵니다. 이게
뭐 그런 게 또 있어요 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은행 대출 받았는데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니까 그다음 이제 사채 쓰는 겁니다. 사채서가 하루하루 이제 생존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타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타결은 될 것이다라고 시장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만약에 단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그 협상 부결됐다 그러면 툭 떨어지면 이때가 매수 기회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타결돼 버리면 악재 해소되어 갖고 위로 튕겨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눌리면 눌릴수록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 환율도 참 특이한 게요. 미국 증시가 진행되고 있을 때 아침까지 우리 증시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1341원, 뭐 42원, 1340원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겠는데 신기하게 국내 증시 끝날 때쯤 되면 1337원으로 되돌아옵니다. 이게 항상. 이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살짝은 들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주식을 매수해버리면 달러로 가져와 갖고 원화로 환전해 갖고 그 주식을 사야겠죠. 그럼 이제 달러를 가져와서 원화로 바꾸니까 원화 가치가 또 올라가가지고 원화가 1340원대에서 1330원대로 이렇게 외국인 돈 들어왔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랬거나 저랬거나 간에 환율도 뭐 무난하게 계속 지금 보시면 제가 그 최근 3일치 연결해서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큰 변화가 없다. 지표가 뭐 무난했다. 이렇게 이제 뭐 돌발 악재가 생기면 이 중에 뭔가 하나가 확 변하겠죠. 그래서 무난했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요 정도로 시장 무난했고요. 오늘 제가 시장을 좋게 봤던 거는 외국인이 거래소를 1,500억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뭐 계속 매수를 하니까 무난했는데 기관이 1,5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 기관은 원래 그 한국 증시의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외국인은 좋으면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면 실적 발표 났을 때가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실적이 아주 안 좋게 나왔는데 그 장기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매수를 계속 합니다. 최근에도 계속 매수하고 있죠. 내려왔을 때 계속 매수했습니다. 그 삼성전자를 좋으면 삽니다. 얘들은 전망이 좋으면. 근데 기관은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좋으면 안 삽니다. 언제 그 저걸 하냐면은 안 좋을 때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을 때 막 던져가지고 이걸 밑으로 쭉 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거래소 지수가 여기서 그 횡보하고 있으면은 기관은 매수를 안 하는 겁니다. 외국인은 좋으면 매수를 하는데, 근데 언제 그 기관이 작동을 하느냐면은 막 음봉 내려갖고 이거 지지선에서 달랑달랑 거려갖고 막 시장이 망할 것 같은 걱정될 때 이럴 때, 아 이거 오늘 내려가면 어떡하지 막 손절해야 되나 말 이러고 있을 때 기관이 확 던지죠. 한 2, 3천억 던져갖고 밑으로 쭉 뺍니다. 쭉 빼갖고 밑으로 쭉 빠져가지고 개인들이 아 도저히 못 버텨갖고 그 미수 친 사람들이 이제 그 반대 매매 들어가고 해서 손절 막 나오고 쭉 빠지면 여기서 이제 주워 먹죠. 밑에서. 그래서 주워 먹고 이제 걔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올라갈 줄 알고 매수할 줄은 몰라요. 왜냐면 걱정되니까 돈 잃으면 속상하죠. 그럼 돈 안 잃는 방법은 뭐냐면 게시판에 안티 글 쓰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게시판에서 이 종목 그 폭망한다 뭐 손절해라 갖고 막 글 쓰는 사람들이 주로 왜 그러냐면은 사갖고 올라가는 걸 걱정된다는 얘기죠. 내가 산데 내려가면 손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안 사고 그 막 안 좋은 걸만 막 갖다 퍼다내죠.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던지면 그걸 밑에서 주워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잘 매수할 타이밍이 잘 없죠. 왜냐하면 계속 안티만 하고 있는데 안 빠지고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잘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내려올 때 밑에서 주우면 더 빠져버려갖고 손절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취향인데 여기로 샜는데 기관이 주로 하는 거는 공포감이 있을 때 던져가지고 개인들 털어먹는 역할이 주로 기관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기관이 매수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하루 갖고 말 수는 없지만 오늘 1570억을 매수를 했어요. 코스닥도 지금 외국인이 2300억 매수했는데 기관이 938억 거의 한 10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이 기관이 털어먹던 기관이 매수했다는 얘기는 급하다는 얘기겠죠. 방향을 돌릴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안 내려오고 방향을 돌리는 것 같으니까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그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다 던져버렸는데 주식이 없는데 올라가가 이리 올라가 버리면 상당히 억울하겠죠. 그래서 뒤늦게 이제 급하니까 매수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합쳐보면 외국인 매수도 좋았고 기관 매수도 좋았다. 아 저희 아파트에 지금 요즘 들어서 자꾸 이거 이사 들어가는 거 공사가 너무 해가지고 지금 며칠째 들어오고 있는데요. 소음이 들어가기 싶은데 일단 여기서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두 번째까지 했는데 좀 처음 들어가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생각이 다 잊어버렸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외국인 기관이 다 매수했다는 얘기는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외국인이 선물도 4,600억 매수를 했기 때문에 선물 매도량을 많이 줄였다,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풋옵션을 또한 23억 매도했습니다. 어제도 한 40억 매도했는데 풋옵션 매도했다는 얘기는 밑으로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시장이 돌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위쪽으로 보고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데 그건 좀 약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상승한다고 가정한다면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코스트라인 선생님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왔습니다. 밀가격이 떨어질 때 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밀가격이 오를 때도 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쭉 몰라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못 먹는다는 얘기죠.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매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제가 봤을 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당분간은 상승 쪽으로 배팅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좋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다시 녹음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유신하고 덕신하우징하고 케이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신을 제가 6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제 투자 원칙하고 달라졌죠. 그러니까 원래 투자 원칙이 종목당 300만원인데, 그래서 어제 자면서 생각한 게 이건 실수다, 잘못했다, 반성하면서 600만원 중에 300만원은 보합해서 그냥 시간 내서 던져버렸습니다. 던지고 300만원 가지고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덕신하우징 200만원 가지고 있고요. 케이프가 300만원입니다. 종목당 300만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넘어왔는데, 오늘 유신하고 덕신하우징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유신은 뭐 좋았다기보다는 하락이 멈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도화엔지니어링이 거의 한 5% 정도 방향을 돌렸죠.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하면은 보통 도화엔지니어링을 더 쳐주거든요. 그래서 도화엔지니어링 방향 돌렸고, 그 다음 유신은 이게 네옴시티 쪽에 연결이 좀 되다 보니까 한미글로벌이 오늘 조금 밀리니까 유신도 그냥 이 종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합니다. 이 종목 가진 사람이 특히나, 왜냐면 계속 흘러내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좋은데 되게 이 신용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만 불안하면 그냥 자꾸 던집니다. 거래량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거래량 37,000 주니까 거래량이 없죠. 그냥 가만히 놔놓으면 세력이 안 끌어올리면 조금 불안하면 계속 던집니다. 그럼 던지면서 주워 먹고 또 살짝 올려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루 종일 하면 마지막 가면 이제 미수 들어간 사람들 중심으로 해갖고 던지겠죠. 던져서 밑으로 툭 떨어져서 끝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길게 봤을 때 네옴시티라든가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뉴스가 뒤에 나왔을 경우에 한 방에 그냥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때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나쁘면 이제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시장을 좋게 보니까 이 정도는 저점선이다, 제가 줄 거 놓고 이 선 위에서는 그냥 버틴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봤을 때 괜찮아 보였습니다. 현재 300만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덕신하우징은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딱 코스트라인의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돌리죠. 제가 여기서 한번 잡았다가 여기서 한번 팔았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방향을 거의 돌렸기 때문에 앞에 매물이 좀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뭐 재건 관련 여러 가지 뉴스들 중에 뭔가 하나 나왔을 때 건설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올 때 슈팅이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계속 눈치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덕신하우징이 외국인이 지금 계속 조금씩 사고 있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기 때문에 건설 쪽에 테마가 매수가 들어왔을 때 이제 올라가는 거지, 매수세가 안 들어오는데 끌어올리진 않죠. 끌어올리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냥 던져버리기 때문에 어떤 호재성,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뭐 종전 협상 이런 거 나온다거나 뭐 이런 호재성 뉴스가 터질 때 그냥 쭉 당겨 올려버리겠죠. 여기를 뚫고 그냥 쫙 당겨 올려버려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손자를 틈이 없이 그냥 올라가 버려야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찌끔찌끔 올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꾸 던지기 때문에 이 물량 다 받아주다 보면은 돈이 딸립니다. 그래서 당기려면 확 당겨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노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세력이 아니니까 일단은 200만원 가지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요건 약간 한 2% 수익 나 있는 상태인데 끌어올려줄 때까지 기다리는 밖에 없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상태고, 케이프 이 종목이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단일가 한번 볼까요?
이게 또 힘없죠. 이 종목이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는데요. 이게 일회성 실적인지 아닌지가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적이 좋은데 어제 올라갔다가 뒤로 밀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아주 좋을 때 두월 같은 종목 보시면 그냥 땡겨갖고 상한가 딱 잠가버리면은 이게 됩니다. 앞에 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되는데 이 KF 이 종목은 여기 매물이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평소에 거래량도 별로 없는 종목인데 매물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쭉 끌어올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꾸 던지니까 그걸 다 못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밀려버린 거고 밀려버리니까 이제 여기 물린 사람들이 문제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 지금 이 많은 시체들이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끌어올리고 이 끌어올려주면 탈출해 버리겠죠. 본전하면 다 팔아버립니다. 사람들이 계속 버티면 이거 끌고 가면 슬금슬금 흘러내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손절을 하겠죠. 그 손절하는 거 다 받아먹고 그 다음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300만원 가지고 있는데 좀 성급했다는 생각은 들지만 내려오더라도 언젠가는 올라갈 것 같다 싶어서 그래서 일단은 300만원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 또 빠진다면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죠. 손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비중을 줄여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 오늘 신규로 잡은 거는 SM100셀 일단 잡았고요. 요거는 그 방향을 돌리는 것도 있고 이 종목도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는데 이때 아주 강하게 올라갔다가 급락하면서 이게 투자 유지전 걸려가지고 10일 동안 빠졌고 그 다음 투자 유지전 끝나고 나서 시장 분위기 때문에 약간 내려갔고 그 다음 방향을 다시 돌렸죠. 그리고 어제 상당히 괜찮게 올렸습니다. 방향을. 그래서 오늘 좀 눌릴 때 잡으려고 그랬는데 안 눌리고 다시 돌려버려가지고 종가에 잡았습니다. 이거 종가에 많이는 안 잡고 100만원만 잡았습니다. 이것도 단일가 한번 볼까요? 뭐 딱 그 정도죠. 요거는 이제 틀어먹고 그냥 그 계속 조금씩 밀어 올리는 그런 그림인데요. 요것도 시장이 나쁘지 않으니까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잡았습니다. 100만원. 그리고 오늘 그 나름 좀 승부로 봤던 종목이 뭐였냐면 성화이텍이었었어요. 이건 잘했는데 그 막판에 여기 밀려버린 게 조금 아쉬웠어요. 위로 올라가도 좋을 뻔했는데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 뭐 일지테크 20% 올라갔고요. 그 다음 뭐 아진산업도 추가로 올라가고 이제 올라가던 종목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 부품주가 어제 약간 조정 주고 지금 계속 밀어 올리는 건데 오늘 성화이텍이 괜찮아 보여가지고 아침부터 노렸습니다. 노려갖고 이거 잘 했었어요. 성화이텍을 1320원에 잡았거든요. (320원이니까) 대충 여기쯤에서 잡았겠네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가 괜찮아 보이길래 그냥 이걸 잡았는데 잘 올라갔었어요.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추가로 더 잡고 100만 더 잡고 200만원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갔을 때 이익 실현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마지막에 다시 내려와 버리는 바람에 그 많이 못 먹었죠. 지금 한 1.19%밖에 못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요거 이익 실현하면서 그 KF 손실난 이 부분을 얘가 커버를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화이텍이.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나름 좀 저한테 좀 도움 줬던, 그래서 당일날 매매도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잡아갖고 욕심 안 내고 그냥 올라가면 좀 이익 실현 뭐 이런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요건 이것도 마찬가지 실적이 좋았고 이 끌어올릴 때 좋았습니다. 힘이 좋았거든요. 잘 끌어올렸는데 마지막에 그냥 확확 던져가지고 밑으로 빠져버려가지고 시간에서 다시 또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130만원 정도, 그러니까 200만원 잡았다가 70만원 이익 실현하고 13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요거 30만원은 이제 시간에서 올라가면 조금 팔아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100만원만 가져가려고, 단타 종목이니까요. 100만원만 가져갈 생각인데 이건 시간에 지켜보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가네요. 일단은 뭐 어쨌거나 대충 이렇게 해서 됐고요. 오늘 뭐 올라간 종목들은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엔터테인먼트 종목 여전히 좋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도 뭔가 뭐 LG 디스플레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좀 재료가 있었던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주들 다 좋았고요. 뭐 대충 그런 정도 흐름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참 아침에 제가 방송할 때 디알텍하고 포스텍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우크라이나 영부인 젤란스카 여사라 그러던가요? 그 영부인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면담하면서 무기 지원이 안 되는 거 이해한다. 그러니까 러시아 때문에 이제 남북한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그 용어 뭐죠? 그거 비살상 무기라고 하기 좀 그런데, 비살상용 뭐 이런 걸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뢰 제거를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 많은 걸 랩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뢰가 지금 워낙 많이 깔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깔렸답니다. 그래서 이 제거하려면 지뢰 제거가 먼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뢰 제거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금 유럽 순방 계속하고 있고 부인도 이쪽으로 지금 순방하고 있고 막 순방하는 거는 전쟁을 어떻게든 끝내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전쟁 끝내려고 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쟁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영토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바스 지역 정도는 원래부터 그게 반군하고 싸우던 지역이니까 반 나눠도 크게 지장 없을 겁니다. 뭐가 문제냐면 종전하고 나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쟁 끝나보고 끝하고 다 갚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후방국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지금 유럽으로도 가고 뭐 온 사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뢰 제거 이야기를 하니까 지뢰 제거 쪽에 그 퍼스텍은 저걸 알고 있어요. 그 뭐죠? 지뢰 제거 로봇의 그 팔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그 지뢰 장애물 있으면 이렇게 탐지해갖고만 이런 쪽에 굴러간 로봇 쪽에 어떤 일정 부품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지뢰 제거 로봇이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데 일정 부품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얘가 대장은 아닌 것 같고, 이 DR텍이 뭐 디텍트라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제 느낌상으로 봤을 때 숨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비춰갖고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디텍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냥 제대로 걸려가지고 상한가 들어가 버렸어요. 역시 못 잡았죠. 퍼스텍이냐 디알텍이냐 둘 중에 어느 건지 몰라가지고 머뭇머뭇거리다가 그냥 이렇게 가버려가지고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대장이었다, 지뢰 제거. 그래서 얘가 대장으로 갔는데, 이제는 이제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지뢰 제거를 요청한다는 얘기는 재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쪽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도 이제는 조금 관심을 가져줄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도엔지니어링 약간 방향을 돌린 그림이 있고요. 뭐 데모라든가 현대해버다임 뭐 이런 쪽 종목도, 현대해버다임은 그 소방차죠. 소방차 뭐 이런 쪽이고 뭐 굴삭기 등등등 이런 쪽이니까 이런 쪽 종목들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섣불리 들어가기는 조금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건 눈치 좀 보고, 재건, 뭐, 어떤 관련 뉴스가, 협상 뉴스 나오면 그때 이제 딱 노리고 있다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말이 되게 길어버렸는데요.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소 좀 혼란스럽게 매매를 해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좀 안정감이 없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제는 잃더라도 좀 흔들리지 않게 차분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